약사는 해외여행 갈 때 어떤 약을 가지고 갈까요? 제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챙겨온 상비약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알려주고 싶은 약 이야기 알약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정말 많이 가시죠? 저도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게 됐거든요. 겨울방학이 돼서 가족들과 함께 뉴욕으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약사인 저는 해외여행을 갈 때 어떤 약을 가져가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여러분도 상비약을 챙기실 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온 상비약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상비약으로 챙긴 첫 번째 약은 바로 해열 진통제입니다. 말 그대로 열이 날 때 먹거나 어디가 아플 때 진통 효과를 보려고 먹는 약이에요. 저는 평소에는 진통제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요. 여행을 가면 항상 두통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게 머리가 아플 때 먹기도 하고, 여행을 가면 사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육체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관광지를 갔다면 정말 많이 걷게 되죠. 휴양지를 갔다면 물놀이를 한다거나 스노클링처럼 평소에는 하지 않던 수상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살이 오기도 하고 근육통이 많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어디가 아플 때 먹으려고 진통제는 하나씩 꼭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약은 종합 감기약이에요. 비행기는 굉장히 기내 안이 춥잖아요. 전 그래서 비행기를 오랫동안 타고 나면 약간 몸살 기운이나 감기 기운이 조금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 일단은 너무 많이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죠. 여행지의 날씨가 어떤지 잘 알지도 못하고요. 감기 기운이 조금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종합 감기약을 먹고 자면 다음날 굉장히 저는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합 감기약을 챙겨가는데요. 나는 감기 기운이 올 때 코감기가 많이 오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코감기약을 챙기시고요. 나는 주로 목감기로 감기가 시작되려고 해. 그럴 땐 목감기약을 챙기시면 되죠. 자기의 증세를 보시면서 감기약은 한 가지 종류씩 챙겨가시면 좋아요. 제가 챙긴 세 번째 약은 바로 알러지 약이에요. 여행을 가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기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먹는 것도 다르고 물도 달라지기 때문에 알러지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럴 때 먹으려고 알러지 약을 하나씩은 꼭 챙기는 편이에요. 저는 알러지 증상이 주로 눈에 많이 나타나는 편인데요. 환경이 많이 바뀌는 여행을 가면 눈물이 나고 간지러운 증상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먹으려고 알러지 약은 하나씩 꼭 챙겨가는 편이에요. 제가 챙긴 네 번째 약은 바로 소화제입니다. 일단 여행 가면 정말 많이 먹죠.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소화가 평소에는 잘 되는 편인데도 항상 과식을 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먹으려고 소화제를 꼭 챙겨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비행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타다 보면 먹고 자고 계속 먹고 누워있는 걸 반복하게 되죠. 그렇게 소화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소화제는 하나씩 꼭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 다음으로 챙긴 약은 제산제입니다. 여행을 가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죠. 그렇게 술을 마신 다음 날이나 과식을 하고 나서 위산분비가 너무 많이 돼서 속 쓰린 날,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럴 때 먹으려고 제산제는 하나씩 챙겨가는 편이에요. 소화제는 말 그대로 소화를 도와주는 약이기 때문에 나는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라고 느끼면 소화제를 챙기고요. 나는 소화가 안 되는 것보다는 속쓰림이 좀 많이 느껴진다고 하면 제산제를 챙겨가면 되죠. 그 다음 약은 지사제입니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물과 음식이 많이 다르죠. 평소에 먹지 않던 물과 음식을 먹게 되면 설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설사가 올 때를 대비해서 설사를 먹게 하는 지사제도 꼭 하나씩은 챙겨가요. 그 다음으로 제가 챙긴 약은 바로 상처에 쓰는 연고입니다. 저는 여행을 가면 많이 걷다 보니까 발 뒤꿈치가 자주 까지더라고요. 그럴 때 바르기도 하고요. 제가 좀 덜렁거리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저는 되게 잘 베이고 긁혀요. 그렇게 다쳤을 때 상처에 쓰려고 상처 연고를 하나는 꼭 챙기고요. 밴드도 저는 여러 가지를 챙겨가는 편이에요. 일단은 일반적인 밴드 하나 챙기고요. 방수가 되는 아쿠아밴드도 꼭 하나 챙겨가요. 손을 자주 씻고 그러기 때문에 방수밴드가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변밴드도 하나씩 꼭 챙겨가는 편이에요. 발뒤꿈치 까졌을 때 붙이면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보호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상처를 흉터 없이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수변밴드를 붙이는 게 좋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챙긴 약은 피부 연고예요. 피부가 가렵거나 약간 빨개지면서 두드러기가 나는 것처럼 광범위한 피부 질환에 쓸 수 있는 연고인데요. 그럴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먹는 약을 먹어도 되는데 그 알러지 약이 먹으면 조금 졸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피부가 가려울 때 피부 연고를 발라주면 가려운 증상이 금방 가라앉아요. 다음으로 챙긴 약은 인공 눈물입니다.
저는 평소에 렌즈를 끼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눈이 건조하진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해외여행을 가면 비행기가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입술이 타들어갈 정도로 너무 건조하고 눈도 너무 뻑뻑해서 아프기 때문에 그럴 때 쓰려고 인공 눈물은 꼭 챙겨가는 편이에요. 제가 가져온 게 30개짜리가 들어있는 인공 눈물인데요. 이거를 다 가져가진 않고요. 몇 개만 빼서 한 10개 정도는 꼭 챙겨가는 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챙긴 약은 피로회복제입니다. 여행 가는데 무슨 영양제까지 챙겨가 라고 하시겠지만 여행은 쉬러 가는 거지만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좀 덜 피곤한 상태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저는 비타민을 꼭 챙겨가는 편이에요. 여행을 짧게 갈 때는 낮게 포장된 피로회복제 있잖아요. 약국에서 그거를 몇 개 챙겨가는데 이번 뉴욕 여행은 좀 길게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먹으려고 평소에 먹는 비타민 B군 고함량 내품을 한 병 챙겨가려고 해요. 저는 이번에 뉴욕을 가기 때문에 챙기진 않았는데요. 동남아나 더운 나라로 여행을 가신다면 멀미약은 하나 쭉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면 배를 타고 활동하는 그런 수상 스포츠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멀미약을 더운 나라로 가서 배를 타는 활동을 한다 하면 꼭 하나씩은 챙겨가고요. 모기가 많잖아요. 더운 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기 기피제와 모기 물린 데 바르는 약은 꼭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 여행을 갈 때 아이들과 같이 여행을 가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감기약이나 해열제나 소화제 같은 걸 이렇게 시럽 형태로 돼 있는 제품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아이들과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꼭 이렇게 아이들용으로 나온 약을 따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상비약을 챙기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요. 약을 이렇게 포장 용기 그대로 가져가셔야지 이렇게 박스를 다 버리고 이렇게 약만 챙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만 챙기게 되면 이 약이 어디에 먹는 약인지 한 번에 얼마큼을 먹어야 되는 약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약을 한 가지만 챙겨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챙겨가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약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약만 가져가지 마시고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서 상자채로 약을 가져가셔야 해요. 주의하셔야 할 점 한 가지 더. 해외여행 상비약을 챙길 때 보통 언제 챙기세요? 여행 가기 전날 약 가져가야 되는데 하면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약을 막 뒤져서 약을 챙기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꼭 날짜 지난 약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집에 있는 약을 확인해서 날짜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약사인 제가 해외여행 갈 때 챙겨가는 약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챙겨간 약을 쓸 일이 없이 안전하고 다치지 않게 여행을 하고 오는 게 가장 좋겠죠. 오늘 제가 챙긴 약들을 한번 참고해서요. 여러분도 해외여행 가실 때 어떤 약을 챙겨가야 하는지 참고 잘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여행하고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